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원금 회복. 원금 회복을 하려고 이렇게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자꾸 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원금은 얼마인지도 기억을 못해요. 두 번, 세 번 말아먹었던 그 원금까지도 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하고 뭐 이거 유튜브를 보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퍼다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벌었냐?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초보자들, 특히나 뭐 이제 주린이 분들께 가장 돈 벌기 쉬운 방법이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명확한 방법은 하나다. 경기가 침체되고 폭락했을 때 그때 때려 박아야 인생이 바뀝니다. 2배, 4배, 뭐 많은 분들이 8배까지도 그 한 사이클에 그렇게 번다는 거예요. 여기 1991년도에 경기 침체가 있었고 2001년부터 경기 침체 있었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가 있는데 자, 이런 침체 구간에 다수의 분들은 어떻죠? 그때 현금이 있어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때 뭐 이미 50%, 60% 이제 한마디로 물려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그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때 원금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런 고민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생이 바뀌지 않죠.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는 네모칸 천원 구간들에 우리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변화하는 거예요. 앞자리가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조금 생각이라도 해보고 예측이라도 좀 해보고 현금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냐? 가장 명확하고 근거 있는 방법이 이 경제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경제지표를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게 바로 고용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한번 우리는 언제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초보자분들도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게 비농업 고용자 수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고요. 1억 5,620만 4천 명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2023년 7월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비농업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농업 부분은 이 작황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뽑고 다릅니다. 시기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데이터에도 잘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화한 건데 여기 그림 보시면 뭔가 규칙적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구간에는 고용자 수가 쭉 늘다가 경기가 둔화 침체될 때는 이렇게 네모칸처럼 떨어집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내려요. 이런 구간에는 주식시장도 같이 폭락을 하죠. 쭉 올라갈 때 고용자 수가 늘어날 때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이런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네모칸 친 구간들만 좀 다가오기 전에 미리 현금화를 해놓으면 그때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구간들이죠.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구간들에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데 폭락이 왔을 때 사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건 다 알지만 실제로 있어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 중간 어디쯤에 뭐 대부분 요 상투 직전에 사긴 하지만 그때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오늘 주식시장이 뭐 불장이네 올랐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열불이 나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고점에서 기가 막히게 뛰어내리고 요 저점에서 다시 사면 엄청나게 큰 돈을 빨리 벌 수 있는데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내가 뭐 폭락 올지 말지도 모르는 거 이거 정말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기다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원금 회복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희소식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만 봐서는 이게 뭐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리꽂는 것 같고 이거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없는데 이 비농업 고용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자, 1990년대 경기 침체가 왔을 때도 비농업 고용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이렇게 뚝 떨어지다가 일정한 구간에 왔을 때 침체가 왔죠. 그리고 2001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 IT 버블 붕괴 이후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농업 고용자 수가 뚝 떨어지다가 침체가 왔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뚝 떨어지다가 침체가 왔어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뚝 떨어지다가 어느 지점쯤에서 요게 0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0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거의 똑같은 거고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그러면 전년 대비로 오히려 고용자 수가 감소하는 게 한마디로 침체가 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2023년 7월 보시면 증가율이 뚝 떨어져서 0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조만간 이런 침체 우리가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투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굉장한 희소식입니다. 만약에 이런 데 있다 그러면 몇 년 기다려야 되니까 환장하겠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대체 폭락이 오냐? 당장 뭐 내일, 일주일 후, 한 달 후, 몇 달 후 이게 안 오면 미치는 거죠. 된지 언제 와? 이거 안 온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 조바심이 나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회를 날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투자를 해요, 또. 그래서 꼭 그 상투에 잡아서 막상 기회가 왔을 때는 막 50%, 60%막 반토막으로 손해가 나 있어서 그거 원금 회복하기도 빠삭한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 저도 어느 시점에 뭐 폭락한다 이거를 맞추시면 제가 선물 옵션을 하죠. 점집을 차리고 뭐 대단할 겁니다. 근데 그건 몰라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던 징후들이 지금 딱 나타나 있고 이 바닥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금을 조금 마련해 놓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사실 좋죠. 뭐 내가 정말 단타 잘한다 그러면은 그냥 100% 주식해가지고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매수를 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인생을 한번 바꿔보는 시기는 친절하게 이렇게 화살표를 쳐드렸죠. 이게 바닥을 찍고 이게 선이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이게 한 몇 달만 보면 추세적으로 반등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보여요. 이게 몇 달만. 최저점에서 못 잡죠. 근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때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 2009년부터 대세 상승장에 투자를 한 게 되고 2002년 최저점에 이제 투자를 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92년 뭐 이때 투자한 이런 대세 상승장에 딱딱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게 분명히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한번 마이너스를 갈 수 있죠.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그때 추세 보고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언제 올까 싶은데 역사적으로 무슨 뭐가 터지든 뭐 질병이 오든 아니면은 뭐 은행이 망가지든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안 오면 어떡하죠? 그럼 다시 이게 올라갈 때 우리 잡으면 됩니다. 경제지표 잘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하나의 또 핵심적인 고용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좀 미리 움직이는 그리고 중요한 지표들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간 평균 노동시간이라는 이 지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뚝 떨어지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전에도 뚝 떨어지고 있고 2016년에 중국발 부채 위기 때도 떨어지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죠? 숙련된 친구들을 내칠 수가 없어요. 내치면 경쟁사에서 데려갑니다. 그러면 다시 경기가 회복됐을 때 이 친구들을 어떻게 빼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용을 유지시켜 놓고 뭐 계약직이라든가 이제 비숙련공들만 자르는 겁니다. 핵심 인원들만 남겨놓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거죠. 적게 일하면서 우리 좀 버티자. 으쌰으쌰 하면 좋은 날 온다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2009년처럼 경기가 회복되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늘려야 되면 뭐 야근을 막 시키는 거죠. 월급 더 줄 테니 뭐 보너스 주고 하면서 시키다가 이제 새로운 직원 뽑으면 노동시간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평준화되죠. 그러다가 떨어지기 한다는 소리는 뭐죠?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뭔가 생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가 감지된다. 그러면 생산을 점점 줄이고 이게 전체 주간 노동 시간인데 핵심적으로 선행하는 게 제조업입니다. 왜 그러냐? 제조업은 파급 효과가 커요. 어떤 제품을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럼 그 공장에 채용되는 인원들이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운송을 해야 돼요. 그럼 운송 서비스업에 또 누군가는 거기서 고용해서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이걸 무역을 해서 딴 데로 보내는 서비스 또는 도매소매 판매하는 서비스업이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파급된 인원만 몇 명입니까? 이 인원들이 음식 사 먹고 뭐 교육하고 헬스 뭐 여러 가지 숙박하고 여행하고 하는 것들이 쫙 퍼져나간다. 제조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주간 노동시간이 떨어진다. 제조업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제조업의 주간 노동시간이 쭉 늘어난다. 그러면 이 경기의 회복의 초입, 대세 상승. 근데 2023년 7월 현재는 주간 노동시간이 떨어지고 있다. 자, 지금 미국의 경제를 지탱해주고 세계적인 경제를 지탱해주는 게 뭡니까? 서비스예요. 뭐 레저, 숙박, 뭐 외식, 뭐 이런 것들인데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점점 둔화되는 선행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노동시간도 그렇고, 자, 여기 보시는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감률도 제조업은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선행지표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미국의 고용이 점점 식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서비스업 소비가 되겠어요? 지금 당장에 일자리를 잃게 생긴 마당에 뭐 여행 가고
외식하고 뭐 숙박하고 이럴까요? 아니죠. 이게 조금 더 나빠지면, 이게 선행지표들이니까 이게 조금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세계 경제를 지탱해주던 서비스업마저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제 침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뭐 노동시장 좋아지고 회복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노동시장 전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또 뭐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에요. 임금 상승률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치솟습니다. 거의 8%까지 전년 대비로 증가하는 이유가 뭐였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항상 이렇게 2009년부터 경기가 쭉 좋아지는 2019년까지 보면 항상 이렇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점점 증가해요. 일할 사람은 부족해서 많이 뽑아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또 노조들이 일어나서 임금 협상에서 더 올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합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 하지만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을 자르던 임금을 더 이상 못 올려주겠다, 뭐 나갈 테면 나가라 하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경기 침체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2023년 7월 현재 어떻습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 고용 시장이 점점 나빠지고, 마찬가지로 수요의 변화, 뭐 투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4.4%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떨어지면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서비스업까지 쫙 퍼져나가면서 정말 무서운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용지표에 선행하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그렇고, 노동시간도 그렇고, 고용자 수 증감률도 그렇고, 이런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원금 회복과 폭락에 사서 인생을 바꾸는 이런 타이밍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다 들어보셨으면, 내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폴리오를 관리하고 어떻게 현금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이 부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흐름을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지표들이 다 개선되면 그럼 그땐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일도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확률적으로 침체가 올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현금이 딱 가지고 있다가 바로 때려박으면은 이제 인생이 바뀌지만, 경제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이제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소통이에요.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거기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공개된 영상에선 하지 못한 이게 세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입니다. 감사합니다.